자, 10월 29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들은 잘들 하셨는지요? 역시 월말 경마답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좀 느끼는 바로는, 아무래도 경마장에 사태가 좀 있다 보니까 기수들이 최선의 승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들도 어떤 뭐 자기의 능력대로 들어온다고나 할까?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향후 경마는 마필의 능력 그리고 기승술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그 이름값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기본적인 그 능력이 원래 있던 마필이냐 없던 마필이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그런 경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오늘 경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성도 빡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과감한 배팅보다는요. 좀 관전을 통해서 자신 있는 경주가 있을 때 좀 배팅을 하는 그런 자세도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를 좀 보시면요. 뭐 1번마 금악진주, 4번마 매직 스트롱, 6번마 물레방아, 8번마 용암 마랭고. 이 정도가 지금 인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전개를 보시면 1번마 금악진주가 선행을 나가고요. 여기에 4번마 매직 스트롱이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6번마 물레방아가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을 하고 8번마 용암 마랭고가 마지막 뒷심을 발휘한다. 요 정도로 보는 전개로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물론 뭐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1번마 금악진주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인곤 기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은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악진주가 선행을 가고 8번마 용암 마랭고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경주가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금악진주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마필이 2번마 분당스남입니다.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 그 뒷심이 검증이 되거나 뭐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아직 신마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도 선행을 나가게 되면 버틸 수 있는 그림도 나온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4번만 매직 스토롱은 제가 평가를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매직 댄서의 자마죠. 매직 댄서의 자마들이 기본적으로 순발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까지 4번을 나왔는데 솔직히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인기마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현장 체크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마필이고요. 자, 6번만 물레방아가 이번 경주 인기마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1200m 경주거리에 적응이 돼 있는 마필.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교 모습에서 토요일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했었던 세이렌과 병합을 하는데 물레방아의 걸음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마필이 인기마가 되긴 할 텐데 저는 솔직히 이마필이 포지션이 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이기도 좀 힘들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도 저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요. 자, 8번마 용암 마랭고 이역 기수 토요 경마에서 상당히 좀 좋은 지금 컨디션이 좋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용암 마랭고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땐 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어쨌든 신마 경주기 때문에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어, 앞선회를 어느 정도 거리만 남겨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직선주로 해선 분명히 한 발을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금악진주, 8번마 용암마랭고, 그리고 2번마 분당 스남이고요. 복병마로 4번마 매직 스트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전 예상에서 이 조교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인기마이긴 인기마인데 현장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마필을 아예 제외를 하고 갈 수도 있고요. 마필의 상태가 괜찮다면 이 마필까지도 포함해서 배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는 1번 금악 진주와 8번 용암 마랭고,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고요. 일단 이번 경주 전개의 핵심은 이 10번마 맥스마가 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10주 만에 나오는 이제 휴양 복귀전을 나오는 마필인데, 이 맥스마라는 마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떤 편성을 내놔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은 가는데 뒷심이 너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자, 이번 경주가 지금 부진마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10번마 맥스마가 도주를 해버리고 나면 이 마필을 잡을 마필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맥스마가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이 10번마 맥스마가 도주를 할 수는 있지만, 사코노 이후 직선주로 들어서게 되면 땅을 팔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이 전개 자체가요, 이게 길게 늘어지는 전개. 다시 말해서 10번마 맥스마가 선행을 가고 뒤에 선위권의 마필들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서 가는 전개가 되면 이 맥스마가 버틸 가망은 있는데, 뒤에 선위권들이 이렇게 뭉쳐서 오는 그림이 되면 결국은 이 10번마 맥스마가 이 사코노 이후 직선주로 해서 덜미를 잡힐 가망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마필을 덜미를 잡을 수 있는 마필이 뭐냐? 그러니까 맥스마 바로 뒤에 붙어서 선위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마필로 저는 이번마 슈퍼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강한 면모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죠. 뭐 4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은 없었는데, 직전에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지만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끈끈하게 버티면서 아쉬운 사착을 했습니다. 물론 3착을 한 마필과 착차는 좀 있었지만 편성 자체가 원체 약해졌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 주목해서 보는 말은 이 4번마 하트케입니다. 자, 믿기 힘든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는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자, 이마필은 지금까지 보면 이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올 시간이 없었죠.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특히 10번마 맥스마가 빠르게 경주를 진행은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무뎌질 가망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트케이가 곱게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마필이 마지막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4번마 하트케이가 내일 배당판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인기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기마로 팔린다면 좀 불안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5번마 페더럴 프레스입니다. 자,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기승 횟수가 그렇게 많은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야 되고, 솔직히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바닥권의 마필이고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조교 모습에서 이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부드러워 보입니다. 어차피 부진마 경주고 김덕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이 마필과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페더럴 프레스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가망은 있지만 어차피 부진마 편성이에요.
부진마 편성에서 어느 마필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마 페더럴 프레스 현장 상태만 괜찮다면 저는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 외에 다른 마필들도 원체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호시탄탄 기회는 노릴 겁니다. 기회는 노리지만 뭐 이 말 저 말을 지금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슈퍼원, 4번마 하트케이, 5번마 페더럴 프레스 이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이 10번마 맥스마 이 마필은 현장에서 고민은 할 텐데 저는 웬만하면 이 맥스마는 좀 제외를 하고 가려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편성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편성은 지금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기권의 마필들이 나름 지금 좀 문제를 좀 안고 있죠.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6번마 라운드 코브라 그리고 9번마 런던 에이스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좀 압도적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7번마 금전사 정도가 역시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그만하죠. 근데 능력도 그럼 그만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 전개가 이 5번마 하이파크, 6번마 라운드 코브라, 9번마 런던 에이스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가고 7번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추이 타이밍을 잡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맙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9번마 런던 에이스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막 혼전해서 올라왔죠. 그러면서 근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리고 1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자, 이번에는 경주 자체가 런던 에이스가 물론 앞선을 가기는 하겠지만 초반에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6번마 라운드 코보라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고요. 5번마 하이파크라든가 10번마 세명레이디 뭐 이런 마필들도 앞선에 좀 붙일 겁니다. 여기에 이 4번마 거센 챔프가 최근에는 발주가 좀 잘 안 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러면은 9번마 런던 에이스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그런 전개가 나오긴 좀 힘들고, 보시면 이때 런던 에이스와 동반 입상을 했었던 뭐 글로벌 진격이라든가 뭐 에스티아라 이런 마필들이 다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런던 에이스가 지금 이번 경주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기는 하지만 저는 좀 뒤로 돌리고 싶습니다.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요. 자, 6번마 라운드 코브라는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1300m로 나왔고요. 이 뜻은 이 라운드 코브라라는 마필은 순발력도 있지만 뒤심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군을 했는데 승군전에서 압도적 인기 1위였는데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이 마필이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지만 초반에 좀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막판에 이제 뒷심이 딸리고 말았고, 그 다음 경주에서도 역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이 두 번의 경주의 편성 자체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주의 편성과 비교했을 때 솔직히 라운드 코브라 입장에서는 지금의 편성이 훨씬 약한 거죠. 거기에 이제 임기원 기수, 이 라운 시리즈의 마필을 계속해서 이제 누가 계속해서 타느냐인데, 자, 임기원 기수가 한 발 좀 앞서 있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임기원 기수가 이마필로 안 되니까 최보면 기수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운드 코브라가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제 라운 시리즈의 마필들, 이런 마필들과 계속해서 병합 조교를 했어요. 병합 조교를 했는데 그 모습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길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라운드 코브라가 이번 경주에서
특별한 뭐 실수만 하지를 않는다면 이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행을 또 갈 수 있는 이 5번마 하이파크나 9번마 런던 에이스의 전개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7번마 금전사가 전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개는 좋은데, 자, 이마필이 1월달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요. 휴양을 했죠. 그래서 지금 3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승군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감량 이점은 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메리트를 느낄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이 휴양 공백을 과연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근데 마필 체형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이 썬더모카신의 자마들이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좀 마지막 근성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마필이 상위군으로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9월 달에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주행 심사 모습에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휴양한 마필을 놓고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마필을 빼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11번마 스마트 태양, 직전 승군전에서 이제 런던 에이스와 같이 경합을 했었고, 생각보다 좀 쉽게 무너진 마필인데, 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임다빈 기수 고배당 빵빵 터트리면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힘있게 마필을 몰아내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 태양도 임다빈 기수가 계속해서 입상을 시켰던 마필입니다. 국산마 육군 시절에요. 그것도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으로 이제 입상을 시켰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 스마트 태양 입장에서는 솔직히 경주 전개가 조금은 빠릅니다. 경주 전개가 좀 빠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못 올라올 타임이냐? 그건 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6번 라운드 코브라와 9번 런던 에이스 이 두 마필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싱거운 경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금전사 정도까지만 보면 된다,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각각 그 좀 약점을 좀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4번 막 거센 챔프가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신영철 기수가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글쎄요, 마음만 좀 편하다면 거센 챔프를 가지고 저는 뒤에서 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는 마번을 추천은 하기는 할 건데, 당일 현장에서 마필 상황 꼭 보셔야 되고요. 다만 저는 이 6번마 라운드 코브라는 이번 경주에 충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장에서 라운드 코브라의 모습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럼 저는 배팅 안 합니다. 배팅 안 할 거고, 만약에 라운드 코브라의 상태가 괜찮은 것 같더라, 그러면 무조건 충마로 놓고 배팅을 해볼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충마는 6번마 라운드 코브라입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마는 7번마 금전사, 그리고 4번마 거센 챔프, 그리고 복병으로 11번마 스마트 태양,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고, 인기마인 9번마 런던 에이스는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인기마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또 하나 이번 편성의 특징이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딱 눈에 띄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초반에 막 뭉치는 그림이 나올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초반에 힘안배를 할 수 있는 근성 있는 싸움을 하는 마필들이 저는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번 경주의 뭐 인기마가 5번마 대응 클래스, 11번마 글라디우스, 그리고 10번마 찬란한 폭풍,
뭐 이 정도가 지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10번마 찬란한 폭풍, 물론 뭐 좀 컨디션 좋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건 장점이기는 한데, 보시면 직전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1위 마필, 선행을 나갔지만 마지막 걸음이 좀 모자랐고요. 저는 이때 뛰었던 이 런던 에이스나 글로벌 진격, 에이스티아라,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전 경주에서 오수철 기수가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한 발을 노렸지만 아쉬움이 있었죠. 물론 뭐 착차는 거의 없었지만, 그러면 이때의 편성은 강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란한 폭풍이 최근에 연속 3착을 했었던 이 두 번의 경주의 편성 자체가 오늘 이 편성보다 저는 강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말긴 하지만 저는 10번만 찬란한 폭풍은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11번만 글라디우스는 이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의 향후 발전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11번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이 마필이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 외곽이라고 뭐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는 5번마 대응 클래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12번을 나와서 우승 없이 2착만 4번을 한 마필입니다. 3착 3번. 자, 결국 이 마필은 이제 그 착순권에는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뭔가 한 발이 조금 아쉽다. 좀 이런 느낌을 주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뛴 이 편성들을 보면요, 뭐 아침 동자, 백두보이, 뭐 오키드밸리, 이경주는 아니지만요, 선행 강평성 경주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의권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 뒷심을 노리면서 올라왔는데, 자기 모습은 보여줬죠. 자기 모습은 보여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좀 한 발이 아쉬운 그런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정균 기수가 좀 자주 기승하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사전 인기도도 5번 대형 클래스, 11번 글라디우스,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뭐 가장 유리하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단방으로 보기는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살짝 복변권에서 지금 보고 있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는데, 하나는 이 2번마 스탠바임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12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 한 번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 마필이 능력이 있다, 강하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승군 이후에 좀 고전을 한 마필입니다. 고전을 했는데,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이 국산마 5군에 적응을 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이 마필은 좀 앞선에 붙여가야 됩니다. 앞선에 붙여서 근성으로 버텨야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앞선에 잘 붙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이 스탠바이미가 갖고 있는 순발력이라면,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 선에는 좀 붙여갈 수 있는, 편성의 기회를 만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근성은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마필은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1번마 도리포.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인기도에서 조금은 밀려있죠. 밀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리포가 기습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그냥 쉽게 5번 대형 클래스, 11번 글라디우스 이 두 마필에 그냥 단방 승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폭을 넓혀서 이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배팅을 할 것이냐, 이것만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글라디우스, 5번마 대응 클래스, 2번마 스탠바이미, 그리고 복병으로 1번마 도리포,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요, 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이것만 선택하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번 경주 8번마 행복한 승자가 선행을 가고요. 그 다음에 6번마 원더풀 섀도우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5번마 라운더 대세가 마지막 추입을 한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 예상도 다 이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마필에 뭐 인기가 집중이 돼 있죠. 인기가 집중이 돼 있고, 특히나 조교까지 같이 본다면 이 5번마 라운더 대세 이 마필은 여기서 지금 뺄 수 없는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6번만 원더풀 섀도우나 8번만 행복한 승자 이 두 마필의 조교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운더 대세가 분명히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다. 막강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라운더 대세를 중심으로 앞선에 나가는 8번 행복한 승자냐, 선입권 따라가는 6번 원더풀 섀도우냐, 이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5번 라운더 대세와 8번 행복한 승자,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저 배당이죠.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름 어느 정도 경마들을 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보이는 마필 또는 복병마, 배당마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 배당마를 중심으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어떤 거를 좀 고민을 하는 거냐 하면,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저배당에 엄청나게 베팅을 하는 뭐 경마 5대도 아니고, 어쨌든 재미있게 경마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배당이 있는 그런 경주를 상당히 좋아하실 텐데, 이 5번 라운더 대세, 6번 원더풀 섀도우, 8번 행복한 승자 이 세 마피를 제외를 하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꾸 배당만 보입니다. 그럼 막 억지로 찾게 되거든요. 억지로 찾다 보면 오히려 다른 경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솔직히 그 배당 찾다가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그냥 그 인기말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을 하면 단방 승부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엔 내가 보는 배당마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배팅을 포기하고 관전하는 경주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 5번마 6번, 5번, 6번, 8번을 제외하고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마필이 뭐 1번마 담쟁이 아르고라든가, 아니면 기수가 지금 상승세인 임다빈 기수의 뭐 원평 광야라든가, 이은종 기수의 블랙범이라든가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가능성 정도지 자신있게 베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만 저도 여기서 강하게 이 6번마 원더풀 섀도우나 행복한 승자를 강하게 지금 추천을 못하는 이유는요, 이 두 마필의 지금 조교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특히나 이 8번 행복한 승자는 저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필이 갖고 있는 이 기본 능력이나 기수의 능력, 이것도 조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구라경주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 거기에 전개만 가미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뭐 서론이 길었는데, 자,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라운더 대세, 8번마 행복한 승자 이 두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는 그런 경주는 아닌데, 지금 여기서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럼 기본 능력이 가장 좋은 마필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나노메타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죠. 문세용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타고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아예 되지를 않았어요. 스타트가 안 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이날이, 상당히 그 추입이 빨랐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추입이 되게 빨랐었기 때문에 나노메타는 초반에 스타트가 안 되면서 그냥 거의 뒤에서 놀다시피 했고 그 전 경주를 보시면 1번 게이트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냈었고 자 더비 경주에 나왔던 마필이고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 나노메타가요 대상 경주급의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입상의 한 자리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이 기승하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이제 페더럴리스트의 자만데 상당히 힘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기수들한테 조금은 더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문세영 기수보다는 장추열 기수가 좀 더 어울리는 이 마필엔 더 어울리는 기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6번마 나노메타라는 마필을 제가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중심으로 전개를 풀었을 때 어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이 1번마 한강질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혼합 4등급의 1400m 경주인데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발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고 초반에 이 자리 잡기 싸움이 난타전이 벌어질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조인권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특별히 뭐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한강 질주를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마필은 원래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 저는 기습 선행을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지금 승군전을 갖는 2번마 은빛 돌풍인데 자 이게 승군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는 조금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는데 감량의 이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수와의 호흡도 잘 맞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앞선 전개가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상승세라는 게 상당히 좀 좋게 작용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번마 나노메타를 좀 강하게 보는 순간에 이 1400m 경주에서 나노메타보다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근성 있는 말 그랬을 때 1번마 한강질주와 은빛돌풍이고요. 만약에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 속에서 1400m 경주 거리를 버티지 못하고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뎌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비인기권의 마필이지만 나노메타가 추입을 할 때 옆에 붙여서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 저는 7번마 올포유어드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자, 이 마필도 막판 근성 그리고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막 그 강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경주에서는 7번마 올포 유어 드림이 자리 잡기가 좀 힘든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만약에 앞선이 무뎌지는 그런 전개를 그릴 수 있다면 막판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올포 유어 드림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도 지금 이 편성에서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말 저 말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정도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요약하는 마필이 결국은 인기마예요. 올포 요드림을 제외하고는 인기마인데 아마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당은 좀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요. 저는 6번마 나노메타, 1번마 한강질주, 2번마 은빛돌풍, 그리고 복병으로 7번마 올포유어드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특히 이 6번마 나노메타, 이 마필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2023년 가을 승마 주간 기념 경주. 뭐 이렇게 기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월말 경마죠. 월말 경마인데 오늘 제 예상은 인기마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월말 경마인데 좀 그렇지 않냐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실전 베팅을 하는 예상가입니다. 제가 베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베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고, 나는 여기에 베팅을 할 것이다. 물론 현장 상황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사전 예상을 하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러이러한 마필을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엉뚱한 말 하나 찍어서 뭐 배당 크게 들어오면 겉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저는 제가 베팅하지 못할 마필은 웬만하면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그림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서 보시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마번, 추천하는 마번 이거를 맹목적으로 따라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전개라든가 마필의 특성, 뭐 기본 능력 이런 거를 잘 들어보시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과 한번 조합을 이뤄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 그 본인이 생각했었던 거와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합해서 하시다 보면 제 마지막 마번과 함께 조합을 하시면 조금은 더 나은 경마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자, 이번 경주가 1600m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아무리 제가 쳐다봐도 결국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만 예상을 해서 참 저도 죄송해요. 솔직히 복병마를 찾아드리고 싶은데 복병마가 뭐 매경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요. 1600m 경주인데 특징이요. 자, 1번마 5000복 추임마입니다. 2번마 찬란한 날 역시 추임마입니다. 페더럴 킹 추임마, 영웅대마 추임마, 빛나는 질주 추임마. 아델 머스탱은 이제 뭐 선입으로 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임마. 바디스타가 바뀌어버렸죠. 이마필이. 이마필이 5세 4세 때만 해도 선입권 내지는 선행도 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순발력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선입에 결국 추임마, 브레시나 추임마, 헌터블레이드 선입 플러스 추입을 할 수 있는 말. 자, 결국은요 1600m 경주입니다. 1600m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 중에서 어느 마필은 선행을 가겠죠. 근데 그 마필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선행 후보군이 뭐냐? 9번마 헌터블레이드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직전 혼합 4군에서 우승을 했죠. 자,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이 이 레이팅이 50으로 결국 꽉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이 헌터블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가 9번 최외곽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나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그나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요. 전개로 봤을 때는 9번 헌터 블레이드가 제일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왜?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선행을 가면 나머지 마필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요. 조교 모습을 봤을 때는 2번 마 찬란한 날이 상당히 강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마필을.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마필도 계속 가능성만 보였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어쨌든 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생각에서인지 상당히 조교를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모습으로는 이번 마 찬란한 날이 좋아 보이고, 이 마필의 전체적인 편성으로 봤을 때 유리해진 마필은 4번 마 영웅대마입니다. 늘 아쉬움만 주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강자 틈을 좀 벗어난 거죠. 근데 결국은요, 이 9번 헌터블레이드, 2번 찬란한 날, 4번 영웅대마. 뭐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기 1, 2, 3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그럼 과연 배팅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배당, 그리고 인기마 공략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 마필을 편성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당연히 베팅해야죠. 당연히 베팅해야 되는데, 자, 2번 편성에서 9번만 헌터 블레이드가 선행을 가고, 상당히 좋은 전개야. 근데 이 마필 믿을 수 있냐라는 거고요. 2번만 찬란한 날, 이 마필이 지금 조교가 상당히 강해졌고, 조교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직전 1600에서 선전을 했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을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 믿고 베팅할 수 있다면 저배당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쪽이죠. 4번마 영웅대마 늘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데 지금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죠. 근데 3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4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 그럼 이런 마필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베팅이라는 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적중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후회가 안 남는 거죠. 근데 나는 믿음도 없는데 주변에서 이게 인기마야, 뭐 이게 간대, 이런 말 갖고 베팅을 하면 적중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죠. 왜? 다음에 그걸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적중에 실패할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런 경우가 난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팅을 하고 나서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7경주 어떻게 보면 배팅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먹을 거 없는 경주죠. 그래서 현장 상황 잘 파악해 보시고 쉬어가는 경주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농협경제지주 대표 이사배. 농협경제지주 이게 있나 보네요. 자,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도 인기마 경주입니다. 이 5번마 메타블레이드, 6번마 점순이고, 이 두 마필은요, 제가 봤을 땐 놀돈물이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마필과 놀돈물이 좀 다르고, 자, 점순이고가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이 5kg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6이 됐는데 407, 80kg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점순이고 이 부담 중량이 올라간 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편성으로 봤을 때 입상의 한 자리는 저는 분명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1700m 경주에서 이제 1착을 차지했었고요. 그 전에 경기도지사배에서 즐거운 여정, 원더풀슬루, 라운포레스트에 이어서 4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오크스배에서도 역시 4착을 했었던 마필이죠. 이 정도 능력이라면 일반 경주에서는 저는 충분히 통하는 걸음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은 뭐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5번마 메타블레이드는 실질적인 승군전이죠. 이번에 승군전이라 해서 이제 부담 중량은 좀 많이 내려갔는데 이 마필도 역시 뭐 경기도지사배, 오크스배에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이고 직전에 이제 금빛 천하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조금 아쉬웠죠. 착차 없이 2착을 차지했는데 조금 아쉬운 승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인기마 두 마필이 이번 경주 좀 메타블레이드가 선행을 가고 점순이고가 따라가는 전개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인데 이 두 마필의 아성을 좀 깰 수 있는 마필이 이제 1번마 불의 날개, 2번마 은혜 레코드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1번마 불의 날개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발주에 좀 문제가 있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취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뭐 상승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뛸 수 있는 이 5번마 메타블레이드나 6번마 점순이고가 쉽게 무너지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 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자 2번마 은혜 레코드 자 이 마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입상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 초반에 어느 정도 조금 붙였을 때입니다. 좀 붙였을 때 입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 레코드는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게이트로는 어쨌든 유리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레코드가 선위권에서 한 4위, 5위 정도로만 따라붙을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탄력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반에 선위권 후미 또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은혜 레코드도 역시 제풀에 꺾일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인기마인 6번마 점순이고 5번마 메타블레이드, 2번마 은혜 레코드 이 세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자, 때에 따라서 제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일 어쨌든 월말 경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배당이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이 9번마 클럽드입니다. 자, 직전에 아쉬운 3착을 했는데 상당히 터졌던 날이죠. 예상외의 경주가 이루어졌던 날인데 편성도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진 않았고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이 9번마 클럽디가 아마 인기권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견제가 없거든요. 근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외곽에서 직선주로 마지막 추입을 한다면 견제 없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9번마 클럽 D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들어오면 배당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마라는 게 늘 저 배당만 들어오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 그럼 전개로 깨질 수 있느냐? 이것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입상 가능마로요. 6번마 점순이고 5번마 메타블레이드, 2번마 은혜 레코드, 그리고 만약에 배당이 나온다면 복병마로 9번마 클럽디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한국 마사회 장배 승마대회 기념 경주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승마대회를 하는데 경마팬이 왜 기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인기마가 보시면 이 1번마 해운대 갈매기, 4번마 벌교태양, 5번마 미스 찰리 이 세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이고요. 이 외에 뭐 7번마 악동아르고라든가 11번마 트로트 퀸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복병권의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마 해운대 갈매기 지금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휴양마입니다. 휴양마인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7월 15일 경주,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걸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결국 폐출혈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출전 정지가 됐는데 그 출전 정지가 상당히 좀 길어졌죠. 길어졌는데 직전에 주행 심사 모습에서는 글쎄요, 이 마필이 이렇게 뭐 상태가 별로다 뭐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마필은 되게 좋아졌습니다. 뭐 자원 클래스, 파라키우스 뭐 이런 마필이랑 뛰었는데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선행도 갈 수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휴양마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4번마 벌교태양은 직전 경주 대비 지금 2km의 감량 이점인데,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게이트가 10번 게이트였죠. 10번 게이트. 그러니까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한 가운데 상당히 좀 빠르게 선입권에 붙여 나왔지만 마지막 끝걸음을 살리지는 못했는데 이때 이제 우승을 한 마필이 1번마 머니크라운입니다. 근데 토요 경주에서 머니크라운이 아주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벌교태양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특별한 뭐 기수가 좀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선행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좀 유리해질 수 있고요. 자, 5번만 미스 찰리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입니다. 벌교태양과 함께 이제 인기 1위를 다툴 마필인데, 자, 데뷔전에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외곽 게이트, 뭐 전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죠. 자, 그 다음 경주 다비드 기수가 거의 인기 꼴찌의 마필이었는데, 견제 없이 선입권 전개를 한 이후에 막판 탄력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착을 차지를 했는데, 자,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하게 볼 수 있고, 이번 경주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마필들의 완성도가 높은 경주는 아니다 보니까, 전개로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좀 인기 마필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이름값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별로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자, 7번마 악동아르고나 11번마 트로트퀸. 이번 경주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동아르거나 트로트퀸이 이 빠른 경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4번마 벌교태양이 선행을 가는데 2번마 런던 액티브가 바로 붙일 거고요. 1번마 해운대 갈매기가 컨디션이 어떨 거냐가 문제지만 이 세 마필이 앞선에서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한 발 앞서 있는 4번마 벌교태양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행마 선에서 끝날 수 있느냐? 경주거리가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끝날 수 있죠. 끝날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복병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3번마 컴플리트 드림. 자,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아예 안 돼 버렸습니다. 막판에 뭐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건 솔직히 뒤에서 후미권에서 자기 혼자 뛴 걸음의 타임이기 때문에 크게 믿지는 못합니다. 믿지는 못하는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지금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랙라이더를 하고 있는, 부미노 기수, 이제 트랙라이더죠? 부미노 트랙라이더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미노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조교가 좋습니다. 이 마필 지금 발주 연습까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 채찍을 대면서 강하게 조교를 하는데 이 채찍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3번마 컴플리트 드림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입권에서 좀 차분히 따라간다는 전개를 한다면
막판 직선주로 결승주로 100m, 200m를 남겨놓고는 앞선의 마필들이 이제 서로 경합을 하는 상황 속에서 무뎌질 거기 때문에 3번마 컴플리트 드림이 저는 올라올 타이밍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틈을 이용해서 5번 미스 찰리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뭐 너무 저배당이니까 배팅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기마인 5번마 미스 찰리는 뒤로 돌리고 오히려 복병마인 3번마 컴플리트 드림을 조금은 강하게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벌교태양, 3번마 컴플리트 드림, 1번마 해운대 갈매기,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런던 액티브,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뭐 기세가 한풀 꺾인 마필들도 있고 하지만 혼합 상군의 강자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판까지도 좀 치열한 경합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그런 경주라도 어쨌든 뭐 순위는 결정이 되겠죠.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라운드 포인트, 그리고 6번마 퓨리오사, 7번마 파워 빅토리, 11번마 IM짱, 뭐 이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 1번마 라운드 포인트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5번을 넣어서 4번의 우승, 1번의 3차. 그게 직전 경주 3차입니다. 영영삭스, 세네퀸 이런 마필들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이제 5연승에 실패를 했는데 솔직히 이때 라운드 포인트가 영영삭스나 세네퀸한테 졌다? 물론 영영삭스나 세네퀸도 상당히 강한 마필입니다. 강한 마필이긴 하지만 조금은 이 라운드 포인트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웠죠. 근데 이경주 편성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고요. 라운드 포인트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영영삭스나 세네킨이 전개를 아주 잘 탔던 경주입니다. 자, 이혁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에 나왔다. 그러면 어쨌든 선행승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그냥 단순 선행마가 아니고 버티는 그림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물론 앞선을 나갔을 때 조금은 더 뛴다. 왜? 직전 경주에 선행은 못 갔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선행을 가서 들어왔던 경주고 이제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외곽에서 선행 나물 말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승부가 되겠지만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혁 기수가 튀어나와 버리면 라운드 포인트가 달아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퓨리오사가 최근에 연투를 하고 있죠. 계속 2차에 지금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국산마 상군 승군전에서도 역시 2착을 했죠. 문세영 기수가 지금 연속해서 기승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제 선행 승부를 했던 마필입니다. 선행 승부를 했는데 그럼 이번 경주에도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로 앞선을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기본적인 능력으로 만약에 초반 전개를 그린다면 퓨리오사가 4번째, 5번째 쓰기도 만만치가 않은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퓨리오사의 전개가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7번마 파워 빅토리,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근성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최강자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밋밋합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뭐 웬만한 편성이라면 당연히 봐줘야 되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이 너무 강합니다. 자, 11번마 IM짱, 직전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3착을 했던 마필이고 이 마필은 이 8월 19일 경주 이게 대단히 아쉬웠죠.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근성을 가지고 우승을 했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었는데 두 번째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 인기 1위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4착을 하면서 스타일을 좀 구겼습니다. 근데 이때 뭐 파이팅 데디, 최강 블레이드 해볼 만한 상대한테 너무 어이없이 무너졌고 그 다음 경주에서 이제 3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회복을 했는데 자, 이 IM짱이라는 마필은 이제 선의권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선을 간다라기보다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데 자, 김동수 기수의 기승 스타일이라면 이 IM짱이 더 어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1번마 라운더 포인트와 맨 마지막 게이트에 있는 11번마 IM짱 이 두 마필을 조금은 이번 경주에서 강하게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일단 2번마 파로키우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2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마죠. 6월 11일 경주에서 실질적인 승군전이었죠. 압도적 인기 1위 마필이었지만 폐출혈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장기 휴양을 하고 지금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 그리고 전개 이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번 마 파르키우스도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자 푸르칸 기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기승술은 분명히 갖고 있는 기수로 보여집니다. 이 푸르칸 기수가 지금 9승을 거두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마필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음을 내고 있다. 이제 앞으로 점점 푸르칸 기수도 이제 좋은 말들을 타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파르키우스가 저는 기본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8번마 메디치 울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대위 장시만 하더라도 이제 선행 일변도로 뛰던 마필인데, 최근에 주행 습성을 선입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성적이 좀 나오는데, 이제 물론, 계속해서 이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아직까지 우승을 못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성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마필이고, 마체형이 아주 단단하고 크고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발놀림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8번만 메디치 울프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배당은 안고 들어올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만은 믿지만 좀 거품 인기만은 좀 걷어내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외에도 뭐 3번마 장비무지기라든가 4번마 베스트선, 5번마 스타렛 이런 마필도 선행이 아주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전개가 꼬일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라운더 포인트, 11번마 IM짱, 2번마 파르키우스,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메디치 울프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1마필을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장거리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장거리 경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마필들의 정확한 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의 중심은 아무래도 4번마 울트라 갤럭시가 될 가망이 높죠. 직전 일간 스포츠배에서 상당히 좀 선전을 했고요.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가 2등급 경주, 그러니까 2등급 마필들 중에서 글쎄요 중하급 편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 4번마 울트라 갤럭시의 전개가 제일 좋아 보이고 좀 아쉬운 마필이 이 7번마 옐로우 캣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4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김태희 기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옐로우 캣이라는 마필은 좀 힘으로 밀어붙이는 기수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김태희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계속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직전 이 특별 경주에서, 그러니까 대상 경주에서는 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은 했지만 역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상위군까지 가고 최상위군에서도 어느 정도 걸음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안말의 한계라는 것도 없잖아 있죠. 그 점이 조금은 아쉽고요. 6번마 금화에크미, 홍지의 자마입니다. 이 홍지라는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경마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이 금화에크미가 원래 이게 1등급에 뛰던 마필이죠. 그런데 이제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이제 2등급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뭐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제든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이크미도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 편성이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릴 볼만 하고요. 그 이외의 마필들도 이번 경주는 솔직히 지금 현재 4번마 울트라 갤럭시를 제외하고는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텐데 제가 이번 경주에 조금 비인기권 마필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1번마 캡틴 브라보입니다. 자,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푸르칸 기수가 직전 경주에서 선의권 정계석의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나서 직전 승군전에 나왔었는데 승군전이 뭐 강편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다고 약편성도 아닌 경주였습니다. 근데 조금은 아쉬웠죠.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가 평소보다 조금 안 되면서 자리 잡기에 실패하고 결국 전체적으로 경주를 망쳤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그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마피를 강하게 몰고 있습니다. 강하게 몰고 있고 푸르칸 기수가 이 마피를 기승을 하는데 역시 뭐 트랙라이더죠. 이기회 기수가 계속해서 지금 기승을 시키고 있거든. 조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트랙라이더. 근데 조교 자체가 상당히 강조교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판 탄력을 좀 노리는 그런 조교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1번마 캡틴 브라보 쪽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울트라 갤럭시, 7번마 옐로우캣, 6번마 금아이크미. 솔직히 이건 이름값입니다. 이름값이고요. 복병으로 1번마 캡틴 브라보를 추천을 하는데 당일 현장 상태에 따라서는 이 1번마 캡틴 브라보를 좀 강하게 믿어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